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심리 기말고사 대비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서지능의 구성 요인 5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7쪽에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 구성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요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서지능의 첫 번째는 자기 인식, 나 자신부터 이해하기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 감정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서 반응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통해 반응의 적절한 처리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자기 동기화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난관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정서적인 능력을 자기 동기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동기화에는 집중력, 만족 지연 능력, 낙관성의 하위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먼저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말고사 대비에 몰입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성공적인 과제 수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만족 지연 능력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새 쌍둥이의 사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당장 딸기를 하나 먹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일시적 정서 충동을 극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 욕구를 참고 견디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낙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희망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정서지능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자기조절, 마인드 컨트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동성이나 공격성과 같은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는 감정이입, 역지사지의 마음이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타인의 생각, 느낌을 내가 그 입장에 서서 대리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고 개인의 도덕성이나 행동과 관련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서적으로 유연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5번째 마지막 구성 요소는 사회적 기술, 타인과의 관계 맺음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이제 다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대인관계 기술로서 사회적 기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 학습 부진 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교재에 먼저 학습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가 140쪽에 나오고 있죠. 학습 부진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학습자의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 요인은 또 3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면 신체적, 지적, 정의적 요인으로 구성이 되고 환경적 요인은 가정, 학교, 사회 환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적 요인에는 학습 부진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영양소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병에 걸렸다거나 허약한 체질이라거나 그리고 감각기관상의 시각이나 청각상해 그리고 운동기능, 언어 사용에 있어서 장애를 겪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적 요인에는 이전 학습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결손과 관련되는 진단을 해야 하고요. 학습 부진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는가, 기초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학습 능력과 성취 수준을 평가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학업 기초 능력과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습 방법과 전략에 대한 부분, 기억을 높이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환경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정의적 요인에는 학습에 흥미가 없고 호기심 부족하고 의욕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습 동기의 저하를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주의가 산만하다거나 자아 개념이 부정적이라거나 이런 특성을 확인해서 동기 유발 전략으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ARCS,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을 학습 부진의 측면에서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정 환경으로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문화적 환경,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 어떤 양육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분위기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학습 부진을 예방하거나 또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학교 환경, 유아교육기관, 유치원의 측면에는 시설이나 한 학급당 인원수, 그리고 학습 지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절한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교사와 유아 간의 관계, 그리고 교우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사회 환경의 측면으로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울리는 또래 집단이 어떠한 분위기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유해 환경이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고, 사회의 가치 풍조 또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고전적 조건 형성 191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에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반응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조건에 따른 학습된 반응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사, 그리고 교사의 수업 방법이라는 것은 학기 초에는 중성자극으로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시간이 누적되면서 그 선생님의 수업 방법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특정 교사가 싫기 때문에 그 수업도 싫어하게 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교사로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우리는 학생 행동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과거에 실패나 두려움이나 상처를 겪은 적이 있었는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잘 확인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순한 활동으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표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 쉬운 주제에 대해서 옆에 있는 친구와 그리고 소그룹 모둠 내에서 의견 발표를 하는 것을 연습해 본 다음에 전체 학급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쪽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너 상자를 통해 스키너가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교육 방법으로서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프로그램 수업, 교수 기계의 사용, 그리고 컴퓨터 보조 수업
활용이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논리적인 단계에 따라서 수단위로 구분을 함으로써 그 단위 학습에 대한 반응에 대해 교사가 또는 프로그램 내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면 그것이 강화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이러한 수업 방법은 개별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자가 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바를 수동적으로 학생들이 따라가게 되면 창의력 증진이 어렵고 자기 표현의 기회 또한 제한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키너는 교육에 있어서 특히 외적 강화라는 것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라는 것이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204쪽의 사회학습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이제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판단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갈 것인가 결정을 하는 절차에 따르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관찰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모델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델을 따라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의 수행에 대한 것을 내면화하여서 유아학습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서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교사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찰학습의 4가지 과정,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 유발에 해당되죠. 먼저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머릿속에 잘 보유하는 파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그 연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유아들이 교사의 행동을 흉내내고 강화가 주어진 다음에 만족감을 느끼도록 수업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대로 수행한 것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판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이제 동기 유발이라는 4번째 단계로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16쪽의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따르면 인간 내적 과정으로서의 정보 처리 그리고 통찰을 보유하게 되는 이러한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이것이 유아교육 현장에 던지는 시사점에는 첫째, 교사가 학습자의 선행지식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수업에서 관련되는 지식과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학생의 선행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구나 한다면 그 학습을 새로운 학습을 기존의 경험과 지식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학습자의 주의를 끄는 수업의 전략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를 활용한다거나 그 매체에는 실물이나 음악, 그림, 도표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유머 사용하기 전략 또한 좋겠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는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업 참여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학생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유아의 작업 기억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수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용량을 넘어서는 너무 많은 학습의 분량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의 정보량이 학생 용량을 넘지 않을 때 학생들은 학습 결과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수업 계획에 있어서 분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유아 뇌 발달을 위한 교육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뇌의 구조를 교과서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시사하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기저핵 변연계라고 하는 것은 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이제 부분으로서 감정과 정서를 관장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것과 대비되는 뇌의 영역으로서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인지적 영역과 관련되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비교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의 뇌 발달을 위해서는 어린 시기의 학습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 3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너무 많은 학습의 분량, 그리고 매체라거나 뭐 독서라거나 영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너무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하였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 정서를 개발시킬 수 있는 부모와의 사랑의 교감, 적절한 상호작용이 더 강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유아 교사로서 활동할 때 학부모 상담이라거나 가정 내에서 유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뇌의 전략을 무시하고 너무 이른 시기에 영상 자극이나 조기 교육, 그리고 영재 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감정 정서적인 영역에 바람직한 성숙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말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총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하셔서 기말고사에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